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매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바르게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타이거 황윤석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오늘 장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3월 3일에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미리 정했는데 오늘 새벽에 단일화 소식이 나올 줄은 전혀 모르고 이제 선거 전주에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또 단일화 소식이 나왔어요. 네, 정말 극적인 단일화 새벽에 나와서 오전 8시에 공동 발표했던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사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 때부터 공동 정부로 뭐 추진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안랩도 오늘 급등했다가 지금 밀리고 있고 윤석열 테마주라고 하는 인맥주들이 대부분 시초가 급등했다가 지금은 매물 받으면서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년마다 한 번씩 광풍이 분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선 테마주 광풍인데 뭐 인맥주, 정책주 그리고 이제 후보별로도 다들 종목이 있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인맥주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대선 테마주가 인맥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거든요. 네. 인맥주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냥 뭐 같은 성씨다, 뭐 어디 동문이다, 서로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무리 봐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혈연이겠죠. 네, 그래서 이 인맥주들을 이제 과거에 뭐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대선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학습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어땠냐.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떨 것이다라는 짐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지라는 기업을 보면 이지라는 기업 쪽에 보면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선 때 이 이지라는 종목이 또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패했었죠. 이낙연 후보가. 그런데 이낙연 후보의 동생이 사장으로 있었던 기업이 남선 알미늄이다. 그래서 이낙연 인맥주다. 그래서 급등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경선에서 지고 나서 당연히 급락했겠죠. 네, 그리고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중앙대 동창 사장이 중앙대 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에이텍과 에이텍TN이 이재명 테마주의 대장이었다 인맥주에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고향이 충청도더라고요. 그리고 파평윤 씨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윤석금 회장이 똑같은 파평윤 씨의 고향이 충청도다 그래서 웅진이라는 기업이 또 급등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유를 뜯어보고는 약간 이렇게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이유도 많이 있었는데 뭐 실제로 후보가 되고 그리고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뭐 나쁜 것보다는 그래도 뭐 좋은 게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맥주 살펴봤고요. 이제 정책주에는 또 어떤 게 정책주가 되고 어떤 정책주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대선이 진짜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수많은 정책과 뭐 공약을 발표하면서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밖에 나온 뭐 야외 연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압축을 해 보면요. 윤석열 후보의 공약주 중에는 원전을 부활시키겠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다. 그것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온 거다. 그래서 취임하면 원전을 다시 부활시키고 한국을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두산중업,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고요. 또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겠다. 탈모 뭐 이런 것들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 그런 걸 적용하겠다 그래서 탈모 관련주들 뭐 TS 트릴리언, JW 신약 이런 종목들이 그런 이슈로 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주와 인맥주의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3월 9일 날 우리 선거인데 네. 지금 인맥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재료가 다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 단일화 때문에 인맥주들이 네. 급등하는데 거기서 상한가를 가거나 정말 강하지 않으면 오늘 대부분 고점 찍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뒤늦게 잡아서 물리면 정말 약도 없어요. 네. 나중에 급락하고 나면 이렇게 급등했던 게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냥 원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다가 그렇죠. 그래서 제자리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인맥주는 이미 이제 재료 소멸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실적이 열어보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적은 정말 엉망인데 그런 이슈만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저희는 가끔 가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도 내시라고 정치 테마주를 저희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저희는 실적을 꼭 체크하고 실적이 좋은 또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만 드리고 있으니까 네, 저희 또 굿모닝 증시 라이브의 공략주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정치 테마주에 열광하는가? 아마도 한번 수익을 주면 또 엄청난 수익을 주기도 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봤을 때 2배, 3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10배 막 이렇게. 10배, 20배 이런 건데 제가 진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났죠. 이화공영을 보면 이게 대선 정책주인데 그 당시 MB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공약이 4대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4대강 관련주로 이제 이화공영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선거가 12월 달이었는데요. 네. 취임이 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오래 전이라서 이거 월봉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2007년 이때니까. 2007년 7월 달에 주가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저점이. 이화공영이 네. 1,00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고점을 한번 보시면 2007년 12월에 25,500원을 찍었어요. 25배입니다. 이게 6개월도 안 되는 몇 달 만에 네. 25배. 다 5개월, 6개월 정도에 25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팔자를 고쳐보겠다. 대선 테마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면 네.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취임하기 전이나 선거하기 전이나 그러면 인맥주는 이미 다 급락을 해요. 네. 근데 정책주는 12월 달 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뭐 2월 취임인데 12월 달에 고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주의 수명이 좀 더 길죠. 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안랩. 네, 안랩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때 이 얘기만 나오면은 급등락을 하죠. 지금 오늘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하고 단일화한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하고 있는데 이 안철수 현상 이 있는 건데 대선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차례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공동정부 구성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급등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가 급락하잖아요. 이렇게. 네. 원래 자리로 다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배팅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때 보면 2011년 7월 달에 보면요. 주가가 19,000원이었어요. 안랩이. 그런데 2012년 1월 달에 고점이 얼마였냐 하면 167,200원이었어요. 와, 8배. 네, 8배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아니죠. 지금 5개월 만에 된 거죠. 5개월 네. 만에. 그래서 8, 9, 10, 11, 12, 1. 6개월 정도? 6개월이네요. 그래서 8배가 나왔는데 아까 이화공영과 비교를 해보면 이화공영이 참 대단한 거죠. 25배.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의 역사를 쓴 건데 안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안랩을 한번 같이 보셨고요. 네. 그다음에 써니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는 안 후보 관련주가 아닌데도 네. 아직도 그때 그걸 못 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게 써니전자는요, 제가 보면 주가가 동전주였어요. 네. 2012년 2월 달에 주가가 동전주였어요. 437원. 네. 예, 근데 2012년 8월 달에 와. 1,430원이 됐어요. 6개월이 대부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네. 와. 그래서 23배. 이게 23배 급등을 했는데 이 이후만큼 이때만큼 올라갈 때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왜 그러냐면 이때는 처음 그 안철수 현상이 극도화됐을 때 처음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결국은 또 사퇴를 하고 뭐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찬스가 많았었는데 그만큼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써니전자가 지금 대주주가 없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주주 후보의 지분이 한 2%?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주주가 지금 2% 정도, 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지금은 이제 안 후보라는 큰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안 후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아직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좀 실체를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성 파워텍 원전 관련 주기도 한데 이제 반기문 후보 예전에 이제 동생이 부사장이다. 이래서 또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도 급등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2016년 2월에 주가가 23,8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3,800원이었는데 그다음에 아니죠. 3,800원이었죠. 3,800원이었죠. 제가 그래서 네, 2016년 2월에 3,800원이었다가 네, 3,800원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랬다가 지금 여기 고점이 얼마였냐면 14,950원이에요. 네. 그러면 역시 네 4배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해서 출마 선언을 했다가 2017년 1월에 후보 사퇴를 사퇴했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시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대로 5,000원대까지 급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맥주라는 거는 재료가 소멸되면 그대로 급락한다는 거고요.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네. 원전 관련주 중에 제일 탄력이 좋은 게 또 보성 파워텍이에요. 이게 선수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한번 해먹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이 똑같은 테마에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이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시 글로 모인다. 이런 또 설도 있어요.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원전을 되살리겠다라고 들어오는 쪽에 보면 지금 이 다시 보성 파워텍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은 뭐 예전에 반 후보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또 이제 원전 테마주에 엮여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2G 전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입니다. 이제 동생 박지만 씨가 사장인 종목인데 아직도 사장으로 계신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 EG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월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2011년 11월, 예, 이때입니다. 2011년 11월 이때인데 지금 이때 주가가 23,800원이었어요. 네. 근데 2012년 1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87,900원까지 급등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두세 달 사이에 세 배 배. 이상 급등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뭐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급등. 예, 다
다 이제 내려와서 이장시에 주가가 오히려 여기 있었는데 그 제로 소멸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낮게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고 나면 그대로 급락해서 원래 주가보다 더 급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테마로 움직인 거지 실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지는 급락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네, 아직도 박지만 외 1인이 대표로 나와 있네요. 네, 여전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 대표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실전 사례를 집중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맥주와 정책주를 일단 크게 나누고요. 인맥주부터 이제 좀 패턴을 분석해 볼게요. 지금 이제 인맥주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인맥주부터 한번 볼 텐데 네. 이 인맥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면은 안랩, 그러니까 써니전자, 뭐 한국정보공학 이게 세 개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안랩의 경우는 오늘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었어요. 이걸 분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자, 오늘 장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공동정부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단일화와 공동정부, 그러니까 책임총리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처음에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책임총리 얘기가 나왔던 걸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시초가에 급등하면서 다시 고점에서 매물 나오면서 재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초가 부근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고점이 나왔을 때 여기가 고점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조금 지켜보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올라갈 때 매도를 하든지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나올 만한 재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당선이 된 이후에 나올 재료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급등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전일 종가 대비해서 10% 이상 갭상승으로 뜨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무조건 매도를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 테마주, 인맥주들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써니전자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인맥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네, 아직도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네. 오늘 여기서 다시 갭상승이 나옵니다. 이만큼 빠진 자리에서도 갭상승이 나오는데요. 지금 3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이만큼 급등한 다음에 쭉 흘러내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부터는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올라가서 시초가 부근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전강후약이에요. 네. 재료 노출되면 그대로 하락하는 매물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정보공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국정보공학도 보면 역시 비슷한 흐름이에요. 저 바닥까지 내려온 다음에 시초가 부근에 윗골이 달고 쭉 밀려 내려옵니다. 근데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게 훨씬 약하죠. 네. 그러니까 안랩이나 써니전자보다 훨씬 약하다니까 이 경우는 아침에 급등했을 때 쭉 흘러내릴 때 빠지면 제일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네. 예, 그래서 대장주를 쫓아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정치 테마주에서는 철저하게 대장주 위주의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 인맥주는 철저하게 이제 대장주를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요. 안 후보 인맥주 살펴봤고 이제 이재명 후보 인맥주 짚어볼게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인맥주도 상당히 종목이 많죠. 네. 종목이 많은데 제가 이제 새롭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기서 이제 TPC 글로벌이라는 거, 그다음에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제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부각이 됐던 종목이에요. 네. 이게 전부
뭐 중앙대 동문이나 뭐 경기도지사 할 때 무슨 영향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보면 최근의 흐름은 이렇게 급등 패턴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여기 보면 완만한 상승인데 아 이게 테마주 중에 이런 테마주도 있구나 할 정도의 오늘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일화 효과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게 약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불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해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재료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는 재료가 나올 때는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뭐 에이텍이나 에이텍TN, 동신건설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동신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늘 사실 주가가 급등할 만한 요인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일화했다는 게 불리한 요건으로 1차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 급등했다 그럴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계속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또는 오차범위 밖에서 하락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동신건설은 보면 과거에 이재명 후보 경선 때나 이런 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완연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강하게 갔던 종목이 이제 토탈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실적하고 다 무관한 종목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몇 개를 제가 추리다 보니까.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경선에서 했던 때, 그다음에 지지율 급등했을 때, 그다음에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타이밍 놓치면 매도도 그대로 못하고. 예, 그대로 네. 손실이 깊어지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단기 대응하는 거 네.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토탈소프트 차트를 보시면서도 대선 테마주 특히 후보 인맥주를 하신다면 얼마나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도 잘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차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윤 후보 인맥주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시장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던 또 이게 두 글자가 많아서 그런지 뭔가 귀에 좀 들어오는데 덕성, 히림, 웅진 그리고 노루홀딩스까지 또 최근에 이제 또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네. 하고요. 덕성은 지금 보면 오늘 갭상승이 나왔는데 벌써 아침에 한 15% 이상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보면 한 10% 정도로 상승 탄력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눈에 띄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지금 이렇게 뚝 떨어졌다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서 다시 멈칫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면 원래 이런 대선 테마주의 특징이 뭐냐면 장이 시작하고 1시간 또는 길게 봐서 1시간 반 이내에 그런 강력한 재료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거나 장중에 고점을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네. 벌써 꺾어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미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역시 조심. 일단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선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다는 점에서 보면 인맥주들은 재료가 노출되면서 급등이 나올 때마다 다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도 역시 급등했던 히림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아까 덕성이라는 종목과 히림이라는 종목을 비교해 보면 차트가 훨씬 강하죠. 네. 최근의 흐름이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인맥주 중에서도 과거의 대장주가 있고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뉴페이스가 있는데 히림은 지금의 새롭게 떠오르는 뉴페이스. 네.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벌써 음봉을 세게 맞았다는 거는 여기 분봉을 한번 보시면 시초가에 20% 넘게 급등이 나와서 많이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천만의 떨어지네요. 말씀이죠. 뚝 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던지고 나왔어요. 수익이 났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타이밍을 놓치고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여기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공략 쪽에서 뺀 게 진짜 신의 한 수네요. 역시 이제 황 대표님의 촉은 남다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웅진도 뭐 그 윤석금 회장과 이제 파평윤 씨 종친회다 또 이런 소식에 인맥주로 묶여 있는데 웅진은 어떨까요? 웅진도 이제 덕성과 같이 이제 과거에 인맥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이미
전성시대가 지난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네요. 여기서 흐름이 꺾여지고 있는 흐름들이고 네. 그래서 새롭게 부각되는 인맥주는 아까 히림이 강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반등시마다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나마 이제 굉장히 강했던 흐름을 보여줬던 게 노루홀딩스라는 네. 건데 여기서 보면 윗꼬리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초가 고점 찍고 쭉 흘러내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건 뭐냐면 던지는 물량들이에요. 자 보시면 3분봉 보시면 지금 고점에서 쭉 흘러내리잖아요.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시초가가 고점이고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는데 다시 여기서 꺾어진다 그러면 이쯤에서라도 던지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흘러내린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아직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좀 빨리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인맥주는 진짜 고수분들만 좀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책주도 살펴볼 텐데요. 후보들이 이런저런 이제 공약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선거 후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그래서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포인트가? 공약주, 네. 정책주 중에서도 원전이 왜 지금 정책 테마주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냐면 네.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 때문에 내가 나왔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원전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불편을 줬냐.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게 네. 예, 국민들한테 불편을 줬고 그래서 다시 이 정부에서 버렸던 원전을 내가 다시 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원전 강국으로 네. 다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두산중공업은 또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재무구조 개선이 됐고 채권단 졸업을 했고 그래서 호재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를 재평가하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산중공업을 지금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가니까 그쪽 정책주로 또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아까 보면 인맥주하고 좀 다른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강하게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보면 인맥주들은 그대로 주저앉는데 갭 상승한 다음에 음봉이 나왔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집권 내내 원전 관련 정책을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제가 개별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성파워텍이 네. 탄력이 강하다. 오늘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3일 연속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폭발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최근 이제 뭐 한전기술, 한전, KBS 뭐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정말 센 놈이다. 보성파워텍.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면 갭 상승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폭발적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가닥 했던 모습이 다시 이제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인데 이거를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 이 부분 때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등도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이 2차 랠리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정책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랠리도 기대가 되는 이제 원전 관련주 두산중공업 그리고 또 센 종목 보성파워텍까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탈모 건강보험 적용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TS 샴푸 만드는 TS 트릴리온 그리고 JW 신약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후보가 된다면 또 계속 수혜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네. 한번 분석해
어떻게 볼까요? 네.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제가 많은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너무 혹시 늦었죠. 늦었나요? 네, 그래서 다행히 뭐 저희 집에서는 네. 제가 그 탈모를 했다고 해서 네. 다른 남자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네. 제가 걱정은 안 하는데요. 네. 지금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원래 탈모 샴푸 네. 그다음에 요즘은 탈모 치료제 그래서 머리에 머리에 쓰는 쓰고 뭐 네. 이렇게 치료하는 거, 레이저 네.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재료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런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눌림목 구간 그런데 다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정책주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탈락한다. 네. 그러면 급락하겠죠.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안 됐는데 이걸 계속 추진할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추가 하락이 저지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만큼 급등한 걸 하나, 둘, 3주 동안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동전주였죠. 동전주였는데 지금 거의 더블 이상 3주 동안에 더블이 넘게 급등이 나왔다. 엄청난 흐름이죠. 그다음에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둘, 셋.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을 하나 봐드렸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이제 뭐 많기는 해요. 그런데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공약인데 네. 기본소득과 관련된 종목은 너무 광범위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탈모 관련주 중에 JW 신약 또 한번 볼까요? JW 신약을 또 보면 지금 여기서 그 탈모 얘기가 나왔을 때 상승 탄력은 아까 TS 트릴리온보다는 못했어요. 네. 근데 단기간에 역시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 보면 지금 지지가 되는 선은 TS 트릴리온보다 훨씬 강하고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보면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급등 나올 수 있다. 이걸 아마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윤 후보가 된다면 원전 관련주가 한 번 더 2차 랠리, 그리고 이 후보가 된다면 이제 탈모 관련주 TS 트릴리온, JW 신약에 한 번 더 강세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후보들이 일자리 관련해서도 공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두 후보가 모두 이제 이런 쪽에 공약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약간 그 정책이 겹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관련주 중에 윌비스, 사람인 HR, 메가 MD 이런 종목들입니다. 한번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 윌비스는 그러니까 그 2012년도에도 주가가 동전주였다가 간신히 지폐주로 넘어왔는데 네. 지금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가가 1,000원,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만 급등했던 거예요. 반짝한다. 네, 그때만 급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주로 했을 때 윌비스 그다음에 사람인 HR. 사람인 HR 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쭉 하락했다가 이제 대부분 지금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경제가 대부분 충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청년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일봉을 보면 지금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때 반짝 상승이 나올 때 네. 던져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윌비스는 실적이 좋지 않은데 사람인 HR이 그나마 네.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월봉을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는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걸 이렇게 쭉 빼서 보면 이렇게 일봉상으로 쭉 빼서 보면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자리를 그 온라인 쪽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관련주죠. 사람이네 이찰은 여기 주봉에서 보면 지금 고점 찍고 터닝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바닥권에서 3만 원대, 3만 6천 원, 7천 원대에서 터닝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HR 같은 경우도 지금 4만 5천 원대 부분까지 일자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넘으면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의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주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메가 MD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메가 MD하고 또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메가 MD를 보면 지금 역시 이런 자리에 이후에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근데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했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창투사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들하고 이런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정책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뭐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고 진짜 박빙이 예상이 됩니다. 단일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제가 녹화에 앞서서 대표님 이 후보가 된다면 어떤 종목 그리고 윤 후보가 된다면 어떤 종목 이렇게 좀 물어봐 드렸는데 크게만 얘기를 주셨어요. 이 후보가 된다면 이제 복지 관련주가 더 갈 것이고 윤 후보가 된다면 원전 관련주가 더 갈 것이다. 종목을 탑픽으로 하나씩은 조금 어려울까요? 추리는 거는? 글쎄요. 예, 그 기본소득의 그 정책이 뭐냐면 이 기본소득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소비일 것 같아요. 소비 관련주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쪽의 소비인지 오프라인 쪽의 소비인지는 불명확해요. 근데 네. 전통지상을 살리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오프라인 소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뭐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뭐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소비주. 네, 그래서 그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기본소득의 그 네. 의도니까 그런 쪽이 좋아질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저는 이제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거로 보기 때문에 네. 방위산업주가 강세를 보일 거로 자체적인 방위, 뭐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한미 관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LIG 넥스원 네. 이런 종목들이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방산주가 탄력을 받는 게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도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이슈 때문도 네, 그 속에 깔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황윤석 대표님과 오늘은 지금쯤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목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매일 아침마다 8시에 라이브로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진짜 저희 방송 공략주로 수익 많이 보셨다고 이렇게 커피까지 이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마시면서 따뜻하게 목도 축이면서 녹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공략주 궁금하시다면 또 그리고 그날그날의 전략과 이슈 다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저희 한국증권TV 구독 눌러주시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시작하는 같이 진행하는 굿모닝 증시 라이브 개장 후까지 쭉 함께하는 생방송도 매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요. 네, 매일 아침 8시 채널 고정입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